안녕하세요. 적적한 요즘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가 저희 집 이야기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옛날 가족 사진의 먼지를 쓱 쓸어내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회고해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한 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공부도 곧잘했죠. 가방끈이 짧았던 엄마와 아빠에게는 동생은 늘 자랑거리였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턱 입학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였으니 말이죠. 저는 저렇게 착하고 얼굴도 반반하고 공부도 잘하는 내 동생을 누가 채갈까 늘 궁금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소개팅으로 사귄 여자랑 꽤 오랫동안 교제한 동생은 졸업할 때쯤 결혼하겠다며 집안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올케와 첫 만남을 한 거였죠. 뽀얀 피부에 어딘가 수줍어하는 올케의 모습은 영락없는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콧대 높아진 엄마도 차만 그 아이 앞에서는 맥을 못 추렸죠. 나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까 참 궁금했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엄마도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올케는 남동생과 6년을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군대까지 기다린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둘은 돈독했고 다소 이르지만 결혼을 추진했던 거였어요. 아이 둘 낳고 잘 살았어요. CPA 합격한 동생은 회계법인에서 잘나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잘난 아들 장가가서 섭섭할 수도 있었던 엄마를 위해 올케도 매일 전화로 안부 인사를 전했고요. 엄마, 참 내가 생각해도 올케가 착해. 요즘 저렇게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신경 쓰는 애들이 어딨어. 다들 결혼하면 애 키우고 자기 살기 바쁘지. 옛날처럼 시모한테 안부 묻고 그런 며느리가 많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참 늘 고맙지. 어디 집안이라도 번듯하면 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할 때 집 한 채라도 해주겠는데. 늘 쪼들리면서 살아서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그런데도 시부모한테 참 잘하는 며느리가 이쁘지. 내가 복이 많아.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한 여름밤, 곤히 자고 있던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징징하고 울렸어요. 눈을 뜨고 부재중을 보니 올케였습니다. 올케가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한 거지? 순간적으로 저는 느낌이 쎄했어요. 왜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전화를 걸면서도 제발 아무 일 없어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올케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자고 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네. 형님. 왜 올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어? 애 아빠가 사고가 났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버선발로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남동생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으며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가드레일을 밟고 도로 옆으로 떨어진 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어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의사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술할 때는 피도 무척 많이 쏟아서 병원에 있던 피조차 다 써버린 그런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제가 동생네 집으로 가서 조카들을 돌보고 있었고 병원 앞은 올케와 엄마가 지키고 있었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최소 1년은 입원해서 남은 수차례의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장기 또한 수술을 해야 하지만 붓기가 너무 심해서 손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조카들을 돌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애들을 냅두고 내 남동생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웃기더라고요. 하늘은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올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착한 아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데? 엄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입간할 때부터 장제 남동생을 묻을 때까지 온 가족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던 조카들은 가족들 눈치를 보다가 끝끝내 눈물을 터뜨렸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버린 올케는 급한 대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 봐줄 곳이 없으니 엄마가 대신해서 손주들을 돌봐주었고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애들 걱정도 하지 말고 일해라. 나도 힘들지만 남편 잃은 네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니? 어머님, 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아이들 신세 좀 질게요. 죄송해요.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 없지만 올케는 늘 저희 집에 죄인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남편도 죽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댁을 왔다 갔다 해야 했으니 말이죠. 엄마도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저보다 올케를 더 챙겼어요. 올케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주곤 했죠. 엄마는 어째 딸내미보다 며느리를 더 딸처럼 대하는 것 같아? 나 생일상에도 못 받아본 간장게장이랑 문어까지 삶아서 반찬으로 내놓고. 참 세상에 엄마처럼 며느리 대하는 시모도 없을 거야. 너도 참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 우리가 그냥 시모랑 며느리 관계니? 과부되어 가지고 애들 시댁에 맡기는 이 올케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그저 밥이라도 잘 챙겨서 먹이고 보내는 거지. 다행히 올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서 사정은 조금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카들도 할머니 품을 떠나 씩씩하게 학교도 혼자 왔다 갔다 하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조카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올케가 꼭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했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던 중 엄마의 환갑잔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환갑잔치는 무슨. 나는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다. 이젠 나이 들어서 어디 멀리 가고 싶지도 않고. 엄마, 늙을수록 어디 돌아다녀야지. 마음도 환기되고 기분도 좋지. 맨날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려서 안 돼.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조카들이 막 신이 나서 여행 가자고 할머니한테 달라붙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가자, 할머니. 귀여운 조카들의 애교에 엄마의 마음도 여행 쪽에 기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올케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제주도 한번 갔다 와요. 어차피 저 연차도 써야 되고 애들도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오는 거 방학 숙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사고 난 이후로 애들 데리고 여행 한번 못 간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저는 그런 올케의 마음이 참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불편할 텐데 시모를 모시고 여행이라뇨. 저는 딸이라 그렇다 쳐도 며느리와 시모는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남은 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쩍 올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올케,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 진짜 애들이랑 엄마 모시고 여행 갈 수 있겠어? 나도 따라가면 좋지만 회사 때문에 난 자리를 못 비우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형님, 저는 괜찮아요. 안 그래도 애들 데리고 여행 한번 가야 했는데 어머니 환갑여행 겸 같이 가면 애들 챙길 수도 있고 전 좋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해주는 올케 덕분에 걱정은 접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올케와 엄마의 환갑여행이었어요. 2박 3일의 일정 뒤 집에 온 엄마는 몸이 아프다며 짐도 풀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행이 어땠냐는 저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갑여행 뒤 며칠을 집에 누워 아무 말도 안 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왜 말을 안 해? 무슨 일 있어? 올케랑 뭐 싸운 거야? 아니면 손주들이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 했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볼일 봐. 영문을 모른 채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케가 애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던 밥상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는 날이면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며느리 왔냐며 안아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엄마가 며느리를 돌보듯이 보기 시작한 거였죠. 이젠 애들도 다 컸으니 억지로 시댁에 올 필요 없다.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의 쌀쌀맞은 태도와 말에 올케는 사뭇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지 뭐긴 뭐야. 나 때문에 억지로 애들 데리고 시댁 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젠 어린 손주들 종일 보는 것도 힘에 부치고 너도 남편 없는 시댁에 오는 거 불편하지 않겠니? 갑작스럽게 변한 엄마의 태도에 저도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올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였어요. 올케가 집에 간 뒤 저는 안방문을 열어 엄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며느리만 오면 콧노래 부르면서 밥상 차려주던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둘이 싸웠어? 됐다. 됐어. 말 걸지 말아라. 엄마는 끝끝내 입을 닫으셨어요. 저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한 보름 정도는 엄마가 저에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다 안방에 들어가 펜으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엄마 뭐해? 엄마는 글을 쓰다 말고 저를 보다가 갑자기 펑펑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서러운 듯이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엄마를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사코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엄마의 몸 안에는 서러웠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쏙 빠져나갔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글쎄, 며느리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구나. 에? 올케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올케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거야? 사정을 들어보니 환갑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올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할머니 품에서 자던 손주들이 엄마가 말하지 말랬다며 엄마의 남자친구 존재를 할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였답니다. 이미 애들은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곧잘 따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아이들한테 아저씨의 존재는 고모랑 할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 없고 솔직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할머니한테 그날 여행에서 아저씨의 존재를 다 말한 거였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엄마는 여행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고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엄마랑 꽤 친하게 지냈던 목욕탕 친구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대요. 며느리도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제 며느리 놔줘. 남편이랑 그렇게 사별하고 애들 데리고 시댁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통 정신이면 못하는 거야. 아무리 시모가 잘해줘도 남편이 죽었는데 며느리 속이 편하겠어? 며느리가 착하니까 지금까지 연락 주고받는 거지. 그러게 자기가 그렇게 며느리 붙잡아 두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숨어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젠 각자 갈 길 가야 하지 않겠어? 너무 잘해주는 것도 부담이다. 이제 그만 놔줘 준아 엄마.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잖아. 친구들의 말을 들은 엄마는 충격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시금전폐하며 말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정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거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올케한테 너무 희생만 바란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 엄마, 올케도 자기 살 길 찾아야지. 갓난아기 때 남자 아들 2명 남기고 과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고생 많이 했어. 새로운 사람 만나도 돼. 우리가 이젠 올케 놓아주자. 어?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착한 엄마가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올케가 시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식은땀 뻘뻘 흘리며 속사정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겠어요. 차마 면대면으로 말할 용기가 안 났던 엄마는 며느리에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구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너의 인생을 살라는 편지를 올케에게 건넨 그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로부터요.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환갑 여행 간 날 애들이 말했나 보더라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올케도 좋은 사람 찾아오면 만나는 거 당연한 거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올케의 숨죽인 눈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올케도 사람인데 당연히 동생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케가 밉다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여자로서 축하해주고 싶었죠. 그 뒤로 엄마도 의도적으로 올케에게 거리를 두었고 저도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올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부담이 될까 싶기도 했고 이젠 서로를 위해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했죠. 어느 날이었을까요? 올케의 집 근처인 성수동 쪽에서 회사 미팅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업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는 겁니다. 올케였어요. 한 남자랑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올케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동생의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국민학교 시절 때부터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잠도 자고 군대도 같이 간 그런 아이였죠.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는 척했습니다. 준서가 너 뭐하고 지냈던 거야? 너무 오랜만이다. 요즘 연락도 뜸해지고 많이 바쁜가 봐? 그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과 함께 뭔가 굉장히 당황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준석이는 남동생이 죽어서 발이 날 때 영정사진도 들어주고 장례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준 든든한 아이였어요. 한 6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저희 가족과 더 이상 왕래를 안 하고 저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로 건너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속으로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왜 올케랑 준석이랑 같이 있는 거지? 둘은 연락을 계속 하고 지낸 건가? 신경을 끄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 그때 카페 문을 열고 익숙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엄마, 아저씨! 심지어 막둥이는 아빠라고 부르며 올케와 준석이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네, 올케가 만나고 있었다는 그 남자는 죽은 제 남동생의 20년 지기 친구였고, 그래서 올케가 저희 가족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꽁꽁 숨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올케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에 대해 응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가 제 남동생과 가장 친했던 친구라는 것에 알게 모르게 너무 섭섭하고 이상하게 분노도 올라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 둘이 좋다는데, 둘이 만나겠다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내 남동생은 펑펑 울고 있으니 엄마가 들어와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 말하였습니다. 엄마도 저도 충격이 꽤나 컸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케가 준석이를 만난다는 것에 솔직히 속이 시원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배신감이 너무너무 드는 겁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며칠 뒤 올케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준석이와 함께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둘이 만난다는 것을 알리러 왔구나 싶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6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준석이가 이혼하고 올케도 남편 없이 아들 둘 키우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힘이 너무나도 붙이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고 그렇게 사랑이 싹튼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준아 생각해서라도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어머님한테도 도저히 연락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못 드리고 준아 기일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석이는 무릎을 꿇고 엄마와 저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케도 고개를 푹 숙이며 어머님, 죄송해요. 연심죄인처럼 모습을 할 뿐이었죠. 저는 엄마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키워낸 아들을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보내놓고 남은 며느리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하며 딸보다 더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맞이한 상황에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의 몸으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게 저조차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 속으로 엄마가 화내면 내가 말려야지. 둘이 좋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내 남동생은 이미 죽었고 애들은 엄마가 키우고 조카들도 아빠가 필요할 나이니까.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은 아들로 생각하고
집착을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자 또 두 아들의 엄마로서 얼마나 기댈 곳이 필요했겠니. 남편 그렇게 보내고 과부돼서 사람들 시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뭐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교제 허락을 받으러 오는지 모르겠다. 만나는 사람이 준석이라고 해서 나도 놀라긴 했지만 서로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이가 너희 둘 아니겠니? 엄마는 그 둘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입관식 날 차갑게 굳은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하던 엄마의 모습처럼 엄마는 며느리와 준석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새아빠가 생긴 거였고 저희도 그제서야 비로소 죽은 남동생과 남은 올케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는 이따금씩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고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는 엄마가 걱정되어 일본에 살고 있던 이모가 와서 엄마를 돌봐주었고요. 결국 이모의 설득 끝에 엄마는 이모가 있는 일본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어봤자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힘들어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중국으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요. 올케는 새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여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올케와의 소식은 뜸해지게 되었고 가끔 종종 조카들과 문자를 할 뿐이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올케와의 관계도 조카와도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케가 새 가정을 꾸렸으니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서로 불편해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중국에서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발이 묶인 저는 한국을 오도 가도 못하고 똥줄이 타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인이 된 조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 가서 약을 받아야 하는데 이모 할머니도 일본에서 당장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시간 될 때 할머니 모시고 병원 좀 가줄래? 할머니 치매 증상 더 심해지기 전에 고모가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할머니 신경 좀 써줘. 다행히 조카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 일이라면서 두 손 걷고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 저는 귀국하여 요양원에 입원한 엄마를 보러 바로 갔습니다. 치매 증상이 그간 더 심해져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바보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올케가 남편이랑 아들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매일같이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까먹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손주들 새아빠 보고서는 우리 아들이 왔구나, 우리 준아 하면서 꼭 안아주셨대요. 준석이랑 준아가 꽤나 절친이었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괴롭히던 죽은 아들의 기억이 치매 덕분에 잊혀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 차라리 다 잊고 사는 게 나은 걸지도 몰라.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엄마를 보살피며 마음은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양원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는 가족이 보살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엄마를 모실 수 없는 저의 환경이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반쯤 체념한 채
매일 밤 엄마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기도를 하며 고해성사를 하고 있을 때 올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음날 간 카페에는 올케와 애들 새아빠가 있었습니다. 둘 다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먼저 무거운 입술을 뗀 사람은 조카들 새아빠였습니다. 누님, 저희 부부 어머님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아들로 착각해서 꼭 안아줄 때 이상하게 말 못할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사가니까 준하 통해서 제 도시락도 싸주신 분이 어머님이기도 하고, 지금 제 와이프랑 재혼하면서 어머님이랑 하늘에 있는 준하한테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내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치매 환자 간병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본인 부모라고 해도 선뜻 못할 짓인데 하물며 친구의 엄마를 간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일까봐 걱정돼서 처음엔 한사코 말렸어요. 더 이상 죄인처럼 우리 가족을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어깨에 짐지고 살 필요는 없지 않냐 하면서요. 하루 이틀이야 쉽겠지만 치매 환자 1년이고 2년이고 모시고 사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면서 말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리자 올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어머님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6년 넘게 사귀고 결혼까지 해서 아들 2명 낳고 잘 살고 있던 애들 아빠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 솔직히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준 게 어머님이었어요. 형님은 모르겠지만 애들 두고 죽겠다고 방충망 찍고 떨어지려고 한 저의 바짓가랑이 자꾸 펑펑 울며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애들 키우는 거 내가 돕겠다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 어머님이에요. 그런 어머님 마음에 대못 박은 것도 저고.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고 싶어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스토리였어요. 저는 그저 올케가 꿋꿋하게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도 아들 2 보면서 참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알게 모르게 올케 뒤에서 도움을 많이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2 부부의 진실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참, 살아생전 준하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복이 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고맙다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았고요. 저는 마음을 놓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 뒤 한국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때쯤 엄마가 치매 증상과 함께 앓던 폐질환이 더 심해져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하던 시기였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요. 약 때문에 선망 증세가 심해지던 엄마를 보며 마음이 많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죠. 엄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니 가족들이 모여달라는 의사의 말에 군대에서 복무 중이던 막내 조카도 휴가를 내서 나왔고요. 올케와 조카 2, 그리고 준석이의 아들인 막내 조카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엄마는 쌕쌕거리며 거친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묵묵하게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쯤 정말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무언가 말을 하는 듯 싶었어요. 조카들이 할머니 입에 가까이 귀를 댔고 할머니가 하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쳤죠. 아빠! 엄마! 아빠랑 엄마 이름 할머니가 불러. 그 순간 올케와 준석이가 엄마 곁으로 갔고 엄마는 그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를 끝으로 삐, 삐, 삐 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병동은 저희 집안 사람들의 눈물로 온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준석이는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눈물을 흘렸고 올케도 엄마의 눈을 감겨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네요. 죽은 아들이 있는 곳에 같이 묻히는 게 엄마의 소원이라던 뜻을 받들어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조카들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애들 새아빠가 상주를 섰죠.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엄마를 발인하며 생전 못다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준아 만나서 꼭 안아주고 나도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줘. 알았지? 그리고 아들들은 준석이 덕분에 잘 컸다고 올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잘했다고 전해주고 엄마 사랑해. 엊그제까지만 해도 생생히 살아있을 것만 같았던 엄마의 온기를 잃은 채 마지막 모습을 관 속에서 보여주었고 저도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었습니다. 참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엄마의 소중함. 살아있을 때 더 잘할 걸 하면서 후회도 잡힐 것 같아도 잡히지 않는 엄마의 모습은 이제 눈을 감고 꿈속에서나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아들도 떠나보내고 남몰래 마음고생하면서 살던 엄마가 하늘에 가서는 편해졌을까요? 그립고 또 그리워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려던 엄마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엄마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살던 저는 올케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 꿈에 어머님이 나왔어요. 이번에 49제 드리고 남편이랑 집에 가서 쓰러지듯이 잠들었는데 그날 꿈에 어머님이랑 준하가 나와서 활짝 웃더라고요. 제가 손을 뺏어서 막 붙잡으려고 해도 점점 뒤로 멀어지더니 걱정 말라며 손을 흔들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형님. 아무래도 어머님 하늘나라 좋은 곳 가서 준하 만난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저도 이제는 어머님, 준하 편하게 보내드리려고요. 그의 꿈에도 어머님이 나왔대요. 똑같은 모습이었대요. 정말 좋은 곳 가셨나 봐요. 올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놓아줘도 되겠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준하를 만났구나 싶은 마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뭔지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기도 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존재에 위로받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엄마의 첫 제삿날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을 이제는 올케가 생전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주네요. 본인이 시댁 와서 삶은 문어에 구운 조기에 간장게장에 늘 친딸처럼 밥상을 차려줬던 어머님 덕분에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늦었지만 그 사랑 이제는 자기가 어머님께 베풀고 싶다면서요. 삶은 문어와 조기, 노릇하게 구운 생선들을 상다리 부러지게 올려놓으며 이제는 올케가 어머님에게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첫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 엄마가 있는 선산에 가서 동생과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하얀 나비 2마리가 묘 위에 앉더라고요. 조카들이 그러대요. 어? 저거 할머니랑 아빠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나비로 환생해서 날라와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다던데. 정말 할머니랑 아빠 같은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비들이 날아서 저희 곁을 날아다니더니 호련히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씩 선산에 갈 때마다 하얀 나비 2마리가 날라왔고 저희는 나비를 엄마와 준하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올케와 조카들 새아빠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의 가족이 되어주어 서로를 위해 아끼고 응원하며 외로운 인생길 함께 살아가고 있네요. 하늘에 있는 준하와 엄마가 지켜준 덕분인가 봅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오랜만에 제 마음도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제 생각엔 올케 덕분이지 않을까요? 요즘 보기 힘든 처자인 올케. 그녀도 남편을 잃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평범한 여자였을 텐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정을 지켜낸 그녀가 제 올케이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짐 정리를 하며 집 한 구석에 두었던 엄마의 유품들 속에서 발견한 동생이 살아있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올케와 어린 조카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요. 아마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빚어진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까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카들도 다 잘 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우리 가족을 꾸린 올케와 준석이도 이제는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인인 우리 올케. 글을 쓰고 보니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뿐이네요.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오늘 전해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저도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은 잘 못한 사람이지만 오늘 올케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갑작스럽지만 문자 한 통 보내보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죽고 언젠간 헤어지게 되니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이 유한하다 생각하고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로 떠내려가는 한 다발의 추억. 이상은이 부른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저희도 인연이겠죠? 모두들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